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관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법적 대응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규추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게 시일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늦어도 오늘 저녁 때까지는 나올 것이다. 원래 가처분이라는 게 신청을 하면 한 2, 3일 내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안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에서는 하루만 해도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예. 그 예상한 그 근거는 법원에서 정당 내부의 사안은 제발 좀 법원으로 갖고 오지 말고 정당 내에서 알아서 처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당원 단교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당 대표 직위를 이렇게 물러날 때 그때 가처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가처분 전문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도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원 동규에 따라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하도 시끄럽게 나오는데 예. 법원을 자꾸 정치형에 끌고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법원에서 이 정당 문제에 깊숙이 관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전당대회 또 전국위원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내가 대통령 이 공당의 후보가 됐는데 그 지위를 인정해달라, 즉 당무 우선권을 가동하게 해달라, 그 두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당원 당규는 말씀드리자면은 74조 2항에 따른데요. 여기에 그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후보가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당의 선관위의 힘의, 그다음에 비상대책위, 비대위의 의결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게 상당한 사유인지 그게 지금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우리 지도부는 지금 지난 그 7일 날 이틀 전에 ARS 여론조사를 당원들에게 돌렸죠. 네. 거기에 82.82%가 그렇게 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후보자가 지금 현재 선출된 김문수 후보이거나 예. 또는 김문수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것은 후보자를 바꿀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고 예. 김문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상당한 사유냐라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각이 됨에 따라서 지금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법원이 그 정당은 정당 내에서 알아서 해라.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잠시만 설명드리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국위 개최 여부에 관한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본인이 거기 연관돼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좀 약간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요? 네, 뭐 저도 통상적으로는 정당 운영과 관련돼서 재판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이제 판례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공식적인 후보입니다. 예. 근데 공식적인 후보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걸 공식적인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금지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됐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예. 일단은 오늘 법원에서 바라본 측면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무한하지 않다.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뒤집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전당대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적법하게 열렸다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인정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예. 그것도 그러면 인정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고 예. 후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정도지만 만약에 그걸 통해서 합법적인 후보를 갖다가 교체를 한다 이랬을 때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다시 후보의 자격 득실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판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제 단일화의 길이 열린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후보 교체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새로운 법적 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다 예. 국민과 당원들이 오늘 이 법원의 판결과 그걸 통한 후보 교체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당원들 또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던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보냈던 지지층들 이분들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리고 또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예. 만약에 이걸 통해서 자신이 찍었던 후보가 소위 말해서 강제로 교체되는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이것이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공당이 전당대회를 거친 후보를 말이 사실 단일화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단일화를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교체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정치적인 후폭풍은 또 별개의 몫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소위 말하면 강제 단일화의 길은 열렸지만 앞으로 법적으로 헤쳐나갈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다시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볼 것인가 이런 소위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이 문제들은 오히려 이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국민의힘이 잠시 후에 8시 의총을 재개합니다. 이 네. 선관위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의총 분위기로 후보 교체 가능성을 가늠해 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8시에 의총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해서 공표를 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공표 자체는 금지를 따라야 되겠지만 이제 그 선거를 의뢰한 쪽에서는 이게 표심을 가늠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힌트를 주고 뭐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꼭 지금 이 로드맵은 50대 50이거든요. 당심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지난번에 8명이 경선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무조건 우리 당의 최종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른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격차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 그럴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지금 예. 원래 우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의총에서 이제 추인을 받던 또 내일 전국이라든가 또 모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인 차로 앞섰다 이제 그럴 경우가 복잡해지죠 사안이. 그러면 이제 후보 교체 지금 이제 강압적인 후보 교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가 상당히 이제 난제를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총뿐만 아니라 내일도 의총이 열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과 내일 오전에 있게 될 각종 각급 의원총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들 모임에서 이게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글쎄요, 마치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교체하자라는 답을 내려놓고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한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자라는 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서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이른바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다 경쟁력 높은 후보를 최종 후보로, 그래야 처음에 단일화라는 게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부전승으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 후보 쪽으로 왜 당 지도부가 저렇게 몰고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 더 경쟁력 후보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4시까지 했던 그 투표, 이것을 한 6시 지금쯤이면은 아마 이제 분석 작업이 돌아가는 건데, 공표 금지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해석을 하느냐, 요거는 지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공표가 금지는 되더라도 의원들은 개개인이 알 수 있나요? 결과를? 알 수는 이제 없죠. 거기에 그 당 지도부의 보고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소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자 하는 그 힌트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 11일에 전당대회는 계획대로 열리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는 다 총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미 뭐 내일 오전 중으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도 이미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처에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최종의 국민의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요,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여론을 숙성을 해서 이 전국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그 의원총회 안, 이게 지금 상당한 사유로 발생이 됐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라고 심의 결과가 바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되치기로 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없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와 지금 이제 어차피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중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도부와 의원총회 결과,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당헌 74조 2항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제 김 후보의 향후 대응 방안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74조 2항이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74조,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건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모든 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 과거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면 당이 보수 세력이 이합 집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시의 후보의 어떤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당헌 74조 2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뭐냐? 앞서서 오늘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부분에는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은 인정한 게 아닙니다. 즉 상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로는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봤을 때 3자 구도로 누구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격차가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자, 그러면 2, 3%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공식적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상당한 격차가 있는 후보로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당원들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소위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느냐라고 묻는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상대 후보와 비췄을 때, 즉 절대적인 지지냐 상대적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거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런 결과도 있는데 이런 단순한 절대평가만 가지고 상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서는 후보가 강제 교체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 그리고 법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를 갖다가 국민들이 앞으로 한 2, 3일 동안 더 지켜보게 될 텐데 예. 그러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면 국민 여론들의 역풍이나 반감들도 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개 설전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수로 시작했지만 퇴장과 고성으로 마무리된 현장을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내용 솔직히 대단히 희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원내대표 나오죠. 단열을 하겠다.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당 의총에서 단일화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대신에 당내 공식 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이유, 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기자회견이나 의원총회가 딱히 의원총회 장소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전날 국회 내 사랑채에서 그 야외에서 두 분이 회동한 물론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동안 반복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하루 전날 또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미 그 두 분의 이 의견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등록을 안 하겠습니다. 즉 무소속으로는 저는 이번 대선에 뛸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예.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이 경선 때는 단일화를 제일 앞장서서 강조를 했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난데없이 또는 느닷없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우리 지금 당원들은 한 달에 1,000원을 내고 있거든요. 1,000원짜리 당비 얘기도 했고 우리는 3억을 기탁을 했다. 예. 각 당기별로 1억씩 3번을 냈다 하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당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하느냐라는 걸 굉장히 반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한 얘기가 있죠. 무소속으로는 안 뛰겠습니다. 등록을 안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 선거를 오래 했던 여의도의 정치판에 오래 있던 분들은 역시 선거를 처음 해본 분, 행정에는 달인이지만 이 정치판에서는 역시 처음 선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글쎄요,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이번 단일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단일화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12일까지 안 되면 나는 안 나섭니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과 같이 글쎄요, 뭐 시간 끌기, 아무튼 지금 현재 명분을 계속 나는 이 당의 당당한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로서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치 앞도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회동에 의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갖고 온 메시지가 그거 딱 하나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가처분 이번 판결로 약간 이 당황스러운 그 진영 캠프의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 어떤 이 뭡니까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 대승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게 있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총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강제 단일화를 막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이 모레 또 전당대회가 개최돼 있는데 거기에 강제 단일화가 안건으로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 그것을 지금은 쌍권이 주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의총의 분위기가 결정을 할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의원들에게 호소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강력한 의지. 내가 공식 후보인데 다음 주에 하겠다는데 나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 이제까지 후보로서 대접도 안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강경하게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마지노선을 치고 오늘 의총장에 들어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앞서 한덕수 후보가 며칠 전에 그 배수진을 친 거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그냥 그 소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 쌍권이 대선 후보와 소위 말해서 1대1 구도 형성하는 게 어려워요. 역대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윤 이라고 해도 이미 탄핵당한 친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쌍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한덕수 후보가 나 11일까지 안 되면 나 안 나가요라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이 배수진을 친 거를 가지고 밀어붙일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는 한덕수 후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쌍권은 한덕수의 배수의 진을 동력으로 삼아서 전당대회 강제 단일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삼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예비후보와 그리고 쌍권은 상호 공생관계 속에서 전략적인 보조를 취한 거 아니냐 뭐 사후적인 평가지만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에 토론과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하자 그런 얘기도 오늘 의총에서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뭐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덕수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담회를 했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굉장히 쓴소리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 오늘 의총에서 나가는데 의원들이 막 막았는데 계속 그냥 나가니까 고함도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김문수 후보를. 나가는 김문수 후보 뒤에다 대고 자기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도 오늘 그 의총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이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먼저 퇴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김문수 후보도 판단을 한 것이지만 저렇게 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오늘은 상당히 준비를 의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부가 있는 상황 거기다 김문수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정작 들을 후보나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비는 바람에 이게 김 빠진 맥주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 김문수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의
후보는 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뭐 의총이 있고 내일 전국위원회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예.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질 건 같지는 않다는 게 제가 오늘 취재한 그 김문수 후보의 진영입니다. 네. 이게 엇비슷하거나 뒤져도 약간 뒤지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만약에 준다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또 가처분 소송 아주 이상의 그런 그 법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부디 가처분은 오늘로서 끝내는 게 정말 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게 지금 정치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도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될 판 이거는 정말 이 건전한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사회도 굉장히 이거는 예. 치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가처분 그 상황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총 그다음에 내일 행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예. 그 표가 크게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직위를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다 이렇게 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로 내용을 겪는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 내분이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단독 드리블 선거운동판에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뭐 후보를 누가 후보인지도 아직 모르는 모르니까요. 상황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에 아직 조명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 소위 말하면은 먹사니즘, 또 잘사니즘, 뭐 이런 민생과 관련된 것, 통합, 그 다음에 경제인들과의 만남, 뭐 문화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동안의 열세 지역이었던 그런 뭐 충북 지역,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에게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 상황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본인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의 여지, 이 스펙트럼을 다양화시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예. 왜 말 바꾸냐 이런 얘기를 안 듣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 중심으로 하겠다, 정책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거 운동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겠죠. 예. 잠깐만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예. 예, 말 바꾸기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말을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독자적인 고유 브랜드를 왜 포기하십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또 판단하실 부분은 판단을 하시고요. 예. 자, 이 대구 TK 지역에 가셔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은 골라달라. 지극히 당연한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글쎄요, 얘기를 또 꺼내서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1년 전 상황, 총선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약 한 30대여섯 그 당시에 유행했던 비명 행사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색깔이나 연고 말고 거기에 대체로 공천을 받은 분들이 그중에서 7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그 측근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쎄요, 뭐 제 말도 비아냥 같은 소리로 들릴 줄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 글쎄요, 저희 당 공천 지금 참 상대방 후보의 공천 과정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희생번트용 아니냐, 나 참 이렇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킥킥 웃는 모습 글쎄요, 참 국민들 이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대통령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그 후보로서 이제 조금 그 품위 있는 그런 그 언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실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제 6월달에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법적인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거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그 흐름의 변화가 있을까요? 왜 열린다고 보세요?
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성토 예. 그리고 잦은 사태 지금 뭐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을 퍼붓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예.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서 망신 주기 청문회를 하겠다는 발상, 더 나아가서 특검으로 뭐 구속까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다 싫으면은 잦은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전국 법관회의입니다. 특검은 보류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 법관회의 바로 그렇습니다. 조희대로 대피되는 현재의 10대 2로 판결을 했던 그 대법원 조희제 체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를 하라라고 하는 압박용입니다. 그리고 예. 정권이 바뀌면 너희들 무사치 않느냐라는 정말 겁박욕인데요. 지금 현재 법관회의의 지도부, 회장도 그렇고 다 상당수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 지금 현재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법연구회, 예.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름을 바꿨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희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10대 2로 판결한 그 대법관 알아서 사퇴하시오라고 하는 아주 고강도의 메시지가 채택될 걸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법관 중에서 다수가 이렇게 신청해서 이게 성사된 건 아니잖아요. 네. 2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그 다수를 대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물음표도 생기더라고요. 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게 각 예. 법원의 대표자들의 26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의 법원 중에서 26개 법원이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결코 소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예. 저는 결과적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들 앞에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다고 봅니다. 예. 지난 우리가 계엄과 탄핵 이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본인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입법부가 사법부를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또 법을 만들 수도 있고 특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 또 바꿀 건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그리고 앞으로 이 법관 회의에서 저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 하나는 지난 대법원의 소위 정치 개입 어떤 국민들에게 그런 뉘앙스를 줬던 것, 그런 느낌을 줬던 것, 주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은 의도는 어쨌든지 간에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국민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저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예. 국민들 상당수가 박수를 칠 겁니다. 저는 뭐 법관 대표자 회의가 누구를 위한 뭐 마치 뭐 민주당에게 굴복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 사법부의 판결이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굉장히 졸속하고 부실했고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유일한 사례를 예.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예.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예.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내부의 판단과 결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뭐랄까요 기대를 하고 예. 싶습니다. 근데 단일화는 진짜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하고 오늘도 치열하게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금 이따 8시 반에요. 40분 있다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잠깐씩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참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일단 국민께 또는 당원 여러분 또 중도에 계시는 분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분열 양상, 갈등 양상 이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게 참 송구하고요. 제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정말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시 예. 반에 예. 이 두 분 글쎄요. 지금 이렇게 남마처럼 얽힌 게 꼭 이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진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를 둘러싼 그런 진영이 커기 때문에 이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문제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예. 얘기가 나올지만 잠깐만 짧게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게요. 오늘 이제 그야말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이제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아마 한 분이 양보를 하면은 한 분이 또 다른 양보 카드가 나올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게 늦더라도 오늘 만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부디 어떤 양보 카드 이게 예. 서로 해서 이게 정말 그 역할 분담을 통한 사실상의 그 단일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제가 아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렸죠, 김문수 네.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은 강제 축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모양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결과 확인해 보죠.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김동건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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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